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태화강 에펙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픈을 했죠. 모집 공고도 나오고 모델하우스도 오픈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모델하우스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다녀가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갔다 왔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못 갔고요. 개인적으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모형하고 유닛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 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업개요 잠깐 볼게요. 여기는 범서 구랄입니다. 공공주택지구입니다. S1 블럭이죠. 지하 1층 최고 15층까지 5개 동에 공동주택 30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타입하고 101타입, 108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S1 블록은 84타입부터 84 그 이상까지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84타입 뿐만이 아니고 101타입이랑 108타입도 같이 있습니다. 택지지구에 보면 84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84 이상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다운지구에도 보면 84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것처럼 택지지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치는 되게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죠. 사실은 여기가 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울주군이지만 여기가 남구 생활권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굴하하고 이게 잠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구 생활권에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산재전문병원 여기가 이쪽에 지정이 되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었고 조금 기다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LH에서 분양을 할 때 어떤 건설사가 살 것인가 그것도 좀 관심사였는데 한라 쪽에서 땅을 이제 분양을 받으면서 브랜드는 이제 한라가 이제 비발디에서 에피트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는 에피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설계인데 여기 조감도예요. 여기가 이제 산재병원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태화강 에피트인데 앞에는 여기는 이제 근린생활용지입니다. 근린생활용지가 이쪽에 있고 여기도 조금 있어요. 여기도 몇 개 더 있고 요거는 주차장용지 주차장용지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겠죠. 공용 주차장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보통 LH에서 이런 주차장도 다시 상가로 팔죠. 상가 땅으로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혁신도시에도 보면 많이 그렇게 했고 그런데 여기 주차장으로 계속 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뒤쪽은 그 공공분양하고 행복주택, 이쪽은 행복주택 연구임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재병원이고 뒤로는 태화강이죠. 여기 건너편 여기가 다운동이죠. 다운동이고 여기 맞은편은 구화 쪽이 되겠고 잠금하고 가깝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층이 높지 않습니다. 최고 15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층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좀 낮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빌라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모델하우스를 가서 모형을 보니까 모형도 좀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었던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조금 싫어하고 나는 좀 단지가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단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지 배치도인데 이거는 제가 위성지도에 합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조금 건너뛰고 평면인데 요거 평면 잠깐 볼게요. 84타입입니다. 대부분 84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현관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여기 신발장이고 공용욕실, 욕조가 있는 공용욕실입니다. 침실 3, 침실 2 복도를 따라서 들어오다가 알파룸을 만나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탁을 넣으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 있으니까 여기 샤시 통해서 이렇게 통풍이 치는 구조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방 앞에는 발코니하고 실외기실, 여기는 이제 하향식 피난 안전구도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드레스룸, 그 다음에 부부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상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확장 기본형입니다. 확장 기본형. 모델하우스에 가시면 84타입 하나만 전시되어 있죠. 하나만 전시되어 있는데 유상 옵션이 적용된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모델하우스에 가셔서 유상 옵션이 적용된 거 보고 그다음에 모집 공고에 유상 옵션별로 금액이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 유상 옵션을 다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필요한 것들만.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유상 옵션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할 텐데 또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또 여기 분양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한데 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공공택지지구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라든지 발코니 확장비는 굉장히 착하죠. 착한데 유상 옵션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 옵션 보면은 이런 현관 팬트리 같은 경우도 유상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반 같은 게 없죠.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 특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화장대라든지 여기 안쪽에 이게 선반 같은 거, 시스템 선반 같은 거 그런 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건식 벽체라 그래가지고 여기 요렇게 화장대하고 맞물리게 벽체를 하나 세우고 화장대를 세우거든요. 요 벽체도 제공되지 않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선택 안 하면 여기가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아트월 같은 거, 거실 전면부 아트월 같은 거, 아트월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벽지로 제공이 되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죠. 새 집인데 아트월 없으면은 좀 보기 그렇잖아요. 그죠? 아트월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주방 쪽에 보면 이렇게 우물천장 같은 것도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신다 하시더라도 몇 가지들 이런 쪽에 붙박이장 같은 거는 있어야 되니까 선택은 하셔야 되겠죠. 물론 나는 들어가서 내가 다 싸제로 할 거다, 그렇게 하면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의 선택하에 유상 옵션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유상 옵션을 볼 때 마감재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잘 안 봅니다. 사실 마감재 업그레이드 같은 건 잘 안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감재 업그레이드가 예를 들면 욕실에 그 수전 같은 거 고급화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이제 대림이나 계림, 뭐 국내산 브랜드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거 해외 브랜드 사용하는 거, 이런 건 굳이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들, 인테리어적인 부분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드레스룸 특화 선택 안 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사실 개인이 이렇게 나중에 짜서 넣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특화 선택해가지고 여기 화장대라든지 드레스룸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파룸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알파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조금 용도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일랜드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팬트리가 있고 여기에 장식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식탁을 놓기가 좋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이 작은 방에 붙박이장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모델하우스랑 그 다음에 모집 공고랑 꼼꼼하게 보고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당첨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당첨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100일 타입입니다. 100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주방창이 없을 줄 알았어요. 주방창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시면 거실이랑 주방을 한쪽에 몰고 그 다음에 방들을 다 한쪽으로 몰았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현관 따고 들어가면 작은 방, 거실이랑 주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안방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베이 구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한쪽으로 몰았죠. 그래서 거실이랑 주방을 이쪽 끝으로 빼버렸죠. 여기 요렇게 빼면서 여기다가 주방창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를 빼놨어요. 그래서 안방이랑 작은 방 두 개가 다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조금 나딕지는 않죠. 나딕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 주방창을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좀 분리되어 있고, 이게 잠자는 공간하고 이게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8 타입입니다. 108 타입은 백사동이 하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거실이랑 주방을 요 한쪽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나머지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들을 요런 쪽에 한쪽에 배치를 하고,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배치를 하고 거실과 주방을 한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통풍이 가능한 주방 창문이 있죠. 평면은 여기까지 보고요. 평면은 사실 크게 뭐 나무랄 거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84타입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4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치는 구조고, LDK 통합형이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 다용도룸, 알파룸도 있고, 현관에도 팬트리 구조가 있어요. 물론 유상 옵션을 사용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분양가가 낮다 보니까 확장비도 얼마 안 되니까 확장비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유상 옵션 집어넣고, 중도금이 이자 후불제니까 중도금까지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6억 정도, 고층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두 포함 6억 정도면 그래도 남구 생활권이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순위가 다음 주에 있네요. 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거 청약 경쟁률 나오면 다시 한번 청약 경쟁률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구라공공 택지지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